네, 안녕하세요. 조연입니다.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 교육 관련 생각이었어요. 사실, 한국어 교육계에서 종사하면서 회의에 빠지지 않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얼마나 세게 오느냐, 아니면 너무 약하게 오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다른 차원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막 말로 뱉고 나면 좀 너무 식상한 것 같은데, 네. 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의 가치? 지표? 기준? 아니면, 교육의 가치? 방향성? 아니면 성취를 이뤘다는 것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표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치중된 상태로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식상하죠. 네. 이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예전에는 그런 고민들을 진짜 선생님들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조금은 좀 쓸데없을 수도 있는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의 지위적 차이에 대한 논제. 사실 이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결론이 나와 있다고 해서 꼭 그게 옳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계속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니면 고마워요를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어디까지 활용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도 막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있어요의 받침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엄청 싸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선생님께서 어느 날 난데없이 제게 어떤 고백을 하나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교실 문을 나설 때 한 번도 부끄럽지 않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네, 되게 생생한데요. 나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인가? 부터 시작해서 내가 과연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꼬리를 물었던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 계속 이어가셨던 말씀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되게 아름다운 고백이었고 아름다운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나, 어제보다 덜 부끄러울 수 있나를 되게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교육 혹은 좋은 선생이라는 지표조차도 굉장히 표면적이고 굉장히 물질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연 사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때는 그럴 만한 장도 있었고요. 그럴 동료도 있었고, 어, 그럴 마음도 여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시대적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초를 맞았는데 너무 칙칙하죠? 네,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 영상을 찍는 어떤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여전히 제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어, 그 부끄러움을 좀 더 줄이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에 관심을 갖고 발을 조금이나마 들이게 된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한국어 교육계가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에 사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교단에 서는 일이 너무 많아졌고, 네. 그곳에서 그런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너무 거창해졌는데? 큰일 났네. 네, 그것도 그렇고요. 네, 사실 저는 지금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하게 되는 가장 걱정 중에 하나는 제가 알고 지내던 분이 선생님 유튜브 찍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구독자가 늘지 않기를 바라고 그냥 아름아름 네, 저한테 교육받는 분들 특히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제가 좀 덜 부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도 사실은 제 고백에서 출발할 거예요. 네, 제가 막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을 당시 범했던 오류로 그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오늘 주제는요, 이름은 쓸 줄 알아야지 라고 정했고요. 이름도 못 쓰는 제 고백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가 학생들이 보내준 그 비디오를 발견을 했는데 거의 막 10분짜리 비디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한 20초도 안 돼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들 이름을 막 머리 위에다가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썼더라고요. 노파나지예요. 제가 한 3초 정도 드릴 테니까 뭐가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바로 문제점이 보인다면 너무 좋은 거고요. 보이지 않는다면 뭐 또 오늘 알게 될 거니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네. 외래어도 막 쓰는 것 같지만 사실 표기법에 근거해서 쓰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도 한번 네,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책이 딱 봐도 되게 오래됐죠. 1941년에 발행한 책이래요.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규정집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한 3번 정도 개정을 거쳤다고 하고요. 그 개정된 내용들이 지금의 외래어 표기법, 오른쪽에 보이는 지금의 외래어 표기법의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86년에 고시가 된 이후에 사실 지금 2024년이니까요. 네,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부분적인 개정을 하고 네,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계어, 웬 외계어죠?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밸런타인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발렌타인데이 해도 밸런타인데이라고 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이라고 하면 안 되고 케이크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세지 아니고 소시지라고 적어야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메시지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콜릿이죠. 그래서 초콜릿, 초콜릿 다 네, 어긋납니다. 그리고 네,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프라이팬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그 후라이드 치킨 아니고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그렇게 적어보면 좀 맛없고 뭔가 공장에서 만든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옐로우라고 적으면 안 되고 옐로라고 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스노우도 안 되죠. 스노우라고 적어야 하는데 왠지 다른 단어가 된 느낌이고 이상합니다. 네. 그래도 외래어 표기법이 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 학생의 이름은 뭐가 틀렸을까요? 네. 종성이 잘못됐어요. 노파낫에서 디귿을 받침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입니다. 뭐 뒤로 갈 필요도 없어요. 네, 제가 1장만 읽어봤어도 범하지 않았을 실수인데 제가 제3장이라고 적었네요. 봐주세요. 네, 제1장 제3항에 보면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온만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국어는
7종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외래어 표기법 받침에는 6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디귿과 시옷의 대표 발음이 같아서 중복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켓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여기 뒤에 조사가 붙으면 마켓에서 마켓이, 마켓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디귿을 쓰지 않고 시옷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의 이름 같은 경우에도 디귿을 받침으로 하지 않고 높아넛, 시옷을 받침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학생이 이제 어디 가서 막 높아넛 디귿을 받침으로 막 쓰고 자기 이름을 내면 넌 대체 누구한테 배웠니? 선생이 누구니? 뭐 이러면 조연희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그럼 반대로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보면 왼쪽에는 KIM으로 적었고요. 오른쪽에는 GIM으로 적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느냐? 같은 또 맥락에서 보면 푸산과 부산, 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이것들을 이야기하려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의 메뉴를 찍은 거래요.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라면 김밥이랑 북어 해장 라면이 있는데 똑같은 라면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표기법이 같은 고속도로, 같은 매장에 메뉴만 다를 뿐인데 심지어 같은 라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표기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른 메뉴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통일성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KIM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GIM으로 적는 것이 맞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캠브리지 사전에 보면요. 김치라는 단어는 이미 영단어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김치라고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GIM으로 적어야 한단 말이죠. 네, 이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꾸준히 개정되어야 한다.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아예 외래어 표기법이 없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뭐 여기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연희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여권을 만들 때 J5로 적을 것인가 아니면 CH5로 할 것인가인데 저희 집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CH5로 하고 저만 J5로 적고 있습니다. 또 명색이 한국어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적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의 김씨는 KIM으로 적죠. GIM으로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부산을 푸산으로 적자니 굉장히 많은 오류를 또 낳기도 하고요. 그들의 고민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래어 표기법은 약간의 협약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미들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찾은 거다. 완벽하지 않고 완벽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어느 정도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 교실에서 내가 틀린 걸 가르쳐서 예를 들면 이 이름 누가 가르쳐 줬니? 조연희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요. 요런 참사 정도는 막아보자.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 존재하고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한글을 막 배우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활동은 이름 쓰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름을 쓸 때 선생님들께서 올바로 표기법에 맞춰서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외래어 표기법에 보면 각 언어별 네, 안내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학생의 이름을 올바로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들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유행이던데 감기 잘 피해 가시고 건강하게 한 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